지금부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원리 및 운영법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발전하면서 인류의 삶은 더욱 풍족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 곳곳에서 다양한 화합물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두 종류 이상의 화학 원소와 원자가 결합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질은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정밀 분석과 측정이 가능한 기술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인데요. 그중 우리가 다루게 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질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비유한다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화학 분석의 후각에 해당하는데요. 향수나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꽃이나 과일의 향을 분석해 제품 개발에 활용되기도 하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고유의 향이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일상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에 대한 성분 분석은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분석과 측정, 산업 현장의 특수 건강 진단, 항목 분석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오늘날 가장 강력한 분리 분석법으로 발전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의 정의는 색깔을 쓰다라는 그리스어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인 기체와 부정상의 얇은 막으로 입혀진 액체 사이에서 용질의 분배 계수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분리돼 나오는 속도에 따라 물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혼합된 물질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 물질을 정확히 분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컬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석유, 화학, 향료 등 분자량이 작은 물질들을 분리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어떤 장비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도 불리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와 활용도가 높은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기체, 액체 시료 측정에 적합하고 여러 가지 성분들을 동시 그리고 신속하게 정성, 정량 분석할 수 있는데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한 번의 분석으로 여러 분석물을 동시에 정성, 정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장치의 구성, 분석 조건의 설정에 따라 분석의 민감도를 %에서 ppt 단위까지 폭넓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무색원 컬럼을 사용함으로써 매우 뛰어난 분리능과 민감도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 시료 주입기를 사용해 보다 높은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생산성 또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검출기 중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면 미지 시료의 화학종을 더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와 구조입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시료 도입 후에 주입된 기체 또는 액체 상태의 시료는 이동상에 의해 컬럼을 통과하는데요. 각 성분은 고정상에 대한 흡착성과 휘발성의 차이, 그리고 컬럼 내에서의 이동 속도에 따라 각각 분리되며 검출기를 차례로 통과해 크로마토그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 분석이 가능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구조는 캐리어 가스 유량 제어 부, 시료 도입 부, 컬럼, 검출기, 데이터 처리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캐리어 가스 유량 제어부는 이동상 캐리어 가스의 도입량을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분석의 재현성을 보장하기 위해 캐리어 가스는 아래의 컬럼이라는 분리부의 유량 또는 압력이 일정해지도록 도입되는데요. 캐리어 가스의 가스 공급원은 주로 기체 실린더입니다. 시료 도입부는 시료를 컬럼으로 보내는 부분입니다.
시료 도입부는 캐리어 가스 유로에 있으며 제어부와 컬럼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석물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시료가 반드시 기체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편화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장비에는 액체 시료 등을 정밀하게 기화시키기 위한 시료 기화실이 있는데요. 시료 기화실은 기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온이며 시료가 접촉하는 기화실 내의 유리, 금속 부분은 시료의 흡착,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활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부인 컬럼은 시료 도입 후에 주입된 시료를 분리하는 부분입니다. 컬럼의 종류는 충전 컬럼과 모세관 컬럼 두 가지로 구별되지만 현재는 높은 분리능과 분석의 신속성 면에서 모세관 컬럼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컬럼은 일반적으로 컬럼 오븐이라는 케이스에 수납되어 있는데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도중에 오븐의 온도를 단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온도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컬럼의 온도를 단계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저온에서 고온까지 끓는 점에 따라 단시간에 다양한 분석물을 동시 분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검출기는 컬럼에서 분리된 후 분석물을 검출하는 부분입니다. 검출기는 받은 신호를 PC 등의 데이터 처리부로 전달하는데요. 검출기의 종류에 따라 원리와 응답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물에 따른 설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검출기에는 불꽃 기온화 검출기, 열전도 검출기, 질소인 검출기, 전자 포획 검출기 등이 있는데요. 불꽃 기온화 검출기의 경우 불꽃으로 이온화된 유기화합물이 들어오면 그 양에 비례해 이온 전류가 증가하는데 이때 이온 전류를 측정해 검출합니다. 열전도도 검출기는 운반 기체의 열전도도와 필라멘트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분석물질이 용출될 때 이동상의 조성 변화의 차이를 열전도도로 검출할 수 있습니다. 질소인 검출기는 불꽃 이온화 검출기보다 작은 불꽃을 발생시키며 질소와 인을 포함하는 화합물의 분해를 촉진시켜 음이온을 생성하는데요. 질소와 인을 포함하는 분석물질에 대한 감도가 가장 우수한 검출기입니다. 전자 포획 검출기는 할로겐 원자나 나이트로기를 포함하고 있는 분석물질의 미량 분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출기 외에도 분석물질의 이온화, 조각화를 통해 질량 스펙트럼을 얻어 정량 분석을 할 수 있는 질량 분석 장비도 있는데요. 질량 분석 장비는 일반 검출기와 달리 이온화부, 질량 분리부, 검출부 파트가 있으며 진공 상태가 유지돼야 합니다. 이온화부는 시료물질이 필라멘트에서 발생된 전자와 충돌해 이온화되고 더 작은 이온들로 쪼개집니다. 질량 분리부는 매스 필터 종류가 쿼드로폴, 아이온 트랙, 타임 오브 플라이트, 마그네틱 섹터로 나눠지며 이중 쿼드로폴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4개의 전도체로 이루어진 막대기는 RF와 DC의 조합으로 이온을 분리해 정량 분석이 가능합니다. 검출부는 분리된 이온들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처리부는 PC와 데이터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검출기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분석,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분석가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얻어진 분리 결과를 크로마토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운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전 모든 시료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요. 전처리 과정은 대상 시료를 분석에 적합한 상태로 처리하는 과정으로 용일, 추출, 유도 체화, 묘과, 증발 등의 방식을 이용해 오염이나 손실이 없는 균일한 용액으로 준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산 전처리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시료를 테스트 튜브에 투입합니다. 내부 표준 물질을 투입합니다. 마그네틱 바를 넣고 테프론 테이프로 밀봉합니다. 시료를 100도씨에서 10분간 가열합니다. 실온에서 냉각합니다.
BF3 4m를 넣고 혼합한 후 100도씨에서 40분간 가열합니다. 냉각 후 핵산 2ml를 넣고 20초간 볼텍스합니다. 무수황산 나트륨을 포함한 주사기에 상층액을 넣고 여과합니다. 라벨링 후 주시 분석을 시작합니다. GCMS 프로그램을 작동시킵니다. 왼쪽 내비게이션 바에서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을 클릭해 오토 샘플러, 인젝션 유닛, 컬럼, 디텍터를 추가합니다. 어베일러블 마줄즈에서 선택 후 파란색 화살표를 클릭하면 오른쪽 마줄즈 유즈 투포 어널러서스로 넘어갑니다. 컬럼 아이콘을 클릭해 사용하는 컬럼을 선택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튜닝 클릭 후 스타트 오토 튜닝을 클릭하면 오토 튜닝이 진행됩니다. MZ69, 219, 502의 인텐 레이션은 MZ69에 대해 219는 50%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설정합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튜닝 파일 에즈를 클릭 후 저장할 폴더를 지정해 저장합니다. 주시 메소드 파라미터에서 인젝션 온도, 클럼 플로우 및 스플릿 레이셔를 작성합니다. 온도 프로그래밍을 작성합니다. 아이온 소스 온도, 인터페이스 온도를 기입합니다. AQQ 모드에서 사용할 분석 종류를 선택합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메소드 파일 에즈를 클릭해 원하는 폴더에 저장합니다.
애퀴지션에서 다운로드 이니셜 퍼래미터즈를 클릭하면 장비에 설정한 정보들이 적용됩니다. 분석 방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개씩 찍는 싱글 분석과 2개 이상 찍는 배치 분석이 있는데요. 먼저 배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내비게이션 바에서 배치 프로세싱을 클릭합니다. 배치 테이블에서 바이알 번호, 샘플 이름을 작성합니다. 첫 번째 창에서 만들어 놓은 메소드 파일 불러온 후 필 다운합니다. 데이터 파일은 샘플 네임을 복사해 붙여 넣습니다. 인젝션 볼륨을 작성합니다. 첫 번째 창에서 튜닝 파일을 불러온 후 필 다운합니다. 좌측 상단 파일에서 세이브 배치 파일 애즈를 클릭해 원하는 폴더에 배치 파일을 저장합니다. 좌측 내비게이션 바에서 스타트를 누르면 분석이 시작됩니다. 싱글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데이터 어큐지션을 클릭 후 샘플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샘플 네임, 리튼 아이디, 데이터 파일을 작성합니다. 바이알 번호, 인젝션 볼륨을 작성합니다. 튜닝 파일을 클릭해 튠 파일을 불러옵니다. OK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확인과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트런을 실행합니다. 오픈 폴더를 클릭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피크 인테그레이션 포 올 TIC 클릭. 정성 파라미터를 오토로 변경한 후 몇 개의 피크를 볼 것인지 작성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퀄러테이티브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TIC 클릭 후 모든 물질들을 잡은 후 에디트, 레지스터 투 스펙트럼 프로세스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스펙트럼 프로세스를 클릭한 뒤 시멀레리티 서치에서 서치 올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물질 리스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주시 MS MRM 데이터 분석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Q3 스캔 분석 후 크로마토그램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피크 인테그레이트 TIC를 클릭하거나 피크 인테그레이션 포 올 TIC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새로 나타난 창에서 피크 인테그레이션 파라메터를 입력해줍니다. 퀄러테이티브 테이블을 클릭한 후 아래쪽 틱을 클릭해 모든 물질들을 잡은 후 에디트, 레지스터 투 스펙트럼 프로세스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스펙트럼 프로세스를 클릭한 후 시멀레리티 서치에서 서치 올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보고자 하는 물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제합니다. 크리에이트 콤파운드 테이블을 선택하고 위자드를 사용해 분석 물질마다 알맞은 프리커스 아이온을 선택합니다.
크리에이트 MS 테이블을 클릭해 프로덕트 아이온 스캔 메소드의 같은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스마트 MRM 심을 클릭해 MRM 옵티미제이션 툴 엑셀 파일을 선택합니다. 메소드 파일 오른쪽을 클릭하고 만들어 놓은 메소드 파일을 불러옵니다. 배치 파라미터에서 인젝션 번호와 볼륨을 작성하고 크리에이트 배치 파일을 클릭해 저장하면 자동으로 분석 메소드가 만들어집니다. 크리에이트 배치 파일을 클릭하면 Q3 스캔 데이터의 하위 폴더가 당일 날짜의 이름으로 생성되고 그 폴더에는 시기가 다르게 입력된 메소드 파일과 분석할 배치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리얼타임 어널러서스에서 배치를 클릭해 앞서 만들어 놓은 배치 파일을 불러옵니다. 메소드 파일 및 데이터 파일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스타트를 클릭하면 분석이 시작됩니다. 분석이 완료된 후 MRM 옵티미제이션 툴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 탭 MRM 옵티미제이션에서 셀렉트 데이터 파일을 눌러 분석된 데이터를 모두 불러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면 컴파운드 네임, 레드 타임, 레드 인덱스 및 프리커스 아이온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티미제이션 파라미터를 입력하고 MRM 옵티미제이션을 클릭합니다. 옵티마이징 MRM 트랜지션 100%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리절트 오브 옵티미제이션 및 리절트 오브 옵티미제이션 탭에서 최적화된 MRM 조건을 그래프와 테이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터 위드 스마트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시맥 솔루션 스마트 데이터베이스 블랭크 파일을 찾아 선택합니다. 최적화된 MRM 조건이 파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때 레트 타임은 불러오지 않습니다. 레트 타임을 불러오기 위해 임포트를 클릭해 프로덕트 아이온 스캔 메소드 파일을 선택합니다.
팝업창이 뜨면 Yes to All을 클릭합니다. 최종적으로 MRM 메소드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주시 분석 조건을 불러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파라미터를 모두 선택한 후 Create 메소드 파일 클릭하고 MRM 파라미터를 입력합니다. 만약 스캔 MRM 동시 분석을 할 경우 스캔 모드에서 ON을 클릭하고 파라미터를 입력합니다. MRM 메소드 파일을 저장합니다. GCMS 리얼타임 어널러서스에서 저장한 MRM 메소드 파일을 불러와 MRM 조건을 확인하고 분석합니다. 애퀴지션에서 다운로드 이니셜 퍼레미터즈를 클릭합니다. 배치 창을 열고 분석 샘플 네임, 메소드 파일, 데이터 파일, 인제이 볼럼 및 튠 파일을 작성합니다. 상단 파일 탭에 세이브 배치 파일 에즈를 클릭 후 저장합니다. 분석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는 장비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젝트 쪽의 너트를 제거합니다. MS 쪽의 너트를 제거합니다.
너트 2를 먼저 컬럼에 넣고 베스펠 패럴리를 넣습니다. 인재용 지그를 컬럼에 연결합니다. 지그와 렌치를 이용해 컬럼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조여준 후 지그 바깥의 컬럼을 잘라줍니다. 지그 뒤에 테이프를 붙이면 지그를 분리 후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지그를 제거합니다. MS 쪽 지그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너트와 베스펠 패럴을 연결합니다. 주시 5분 문을 엽니다. 인제이와 MS 부분을 연결합니다. GCMS 리얼타임 어널러서스에서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인스트루먼트로 이동해 컬럼을 선택합니다. 컬럼을 클릭하고 새로운 컬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제품 너트를 풀어줍니다. 니들 가이드를 분리합니다. 셉툼을 제거하고 새로운 셉툼을 교체합니다. 니들 가이드를 올려놓고 셉툼 너트를 조여줍니다. 글래스 인서트 픽싱 너트를 렌치로 돌려 분리합니다. 글래스 인서트 픽싱 너트를 분리한 후에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서트를 제거합니다. 분석 조건에 맞는 새로운 인서트를 준비합니다. 약 4mm 정도를 오링 위로 올라오게 인서트를 위치시킨 후 인서트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넣습니다. 글래스 인서트 픽싱 너트를 손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조여주고 렌치 각도를 45도 더 돌려서 조여줍니다. GCMS 리얼타임 어널러서스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컨슈머블 관리를 위해 오른쪽 중간에 디테일을 클릭합니다. 그림과 같은 순서로 클릭해 들어갑니다. 리셋 컨슈머블즈 창에서 글래스 인서트의 클리어를 클릭해 사용 횟수를 초기화합니다. 핀셋을 이용해 필라멘트에 연결된 두 개의 소켓을 잡아당겨 풀어줍니다. 드라이버를 이용해 필라멘트 픽싱 너트를 풀어줍니다. 너트를 분리합니다. 필라멘트 1을 분리하고 필라멘트 2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리합니다. 새로운 필라멘트를 넣습니다. 필라멘트 픽싱 너트를 연결합니다. 소켓을 다시 연결합니다.
문을 닫기 전 화살표로 표시된 오링 부분과 맞닿는 부분에 먼지를 제거합니다. 뚜껑을 닫고 잠가줍니다. GCMS 리얼타임 어널러서스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컨슈머블 관리를 위해 오른쪽 중간에 디테일을 클릭합니다. 그림과 같은 순서로 클릭해 들어갑니다. 리셋 컨슈머블즈 창에서 필라멘트의 시간을 0으로 입력해 초기화합니다. 이상으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기기에 의해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